(2024) KBF 바둑리그 5라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영 선수와 서수경 선수의 대국인데요. 초반은 서수경 선수가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둑이 만만치 않아졌어요. 네. 초반부에서는 서수경 선수가 이 상변 부분에서 포인트를 많이 올렸는데 이곳 접전이 마무리되고 이 우변에서부터 접전이 시작된 이후로는 김수영 선수의 동무대예요. 정말 흙이 너무 잘 됐죠. 네. 그러면서 바둑은 근소하게나마 흙이 역전해냈습니다. 이제는 중앙 삭감을 해야 되는 장면인데 박경근 해설위원의 일감은 어디인가요? 저의 일감이요. 사실 일감이 잘 안 떠오를 정도로 지금 흙이 너무 두터워져서 네. 사실 이런 곳이 좀 들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흙도 여기가 선수라는 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도 흙의 형태가 더 두텁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이런 곳부터 좀 움직여서 일단 움직이다 보면은 이 백돌이 다 잡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백이 여기까지 있는 것도 가능해요. 끊으면 끊고 때릴 때 이어서 오히려 흙돌이 잡혀버리죠. 차단이 안 되네요. 최대한 백도 지금 여유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서수경 선수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중앙 부분 좀 두면서 그 있는 자리까지 한번 노려봐야겠네요. 근데 이 수를 두자 흙의 그래프가 올라갔는데 네. 이 단수가 좀 아쉬워요. 그런가요? 사실 생각도 안 하고 단수를 칠 수도 있을 만한 장면인데 네. 이 수가 왜 실수냐면 그냥 느는 게 좋은 장면이었어요. 그냥 늘어뒀다면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길 이렇게 움직여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흙이 늘어뒀다면 백이 이렇게 밀고 정리가 되는 흐름이었고 이렇게 되면 여기 찝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그야말로 철벽 중에 철벽인데 지금 단수를 쳐놨기 때문에 철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세가 훨씬 더 좋았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곳에서의 뭐 두세 집 정도 집 차이보다는 이 중앙에서의 싸움 자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흙이 좀 더 우세 차이를 벌릴 만한 그런 장면에서 다소 아쉬운 실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프는 다시 한번 좀 만만치 않아졌는데요. 자, 이제 이 바둑의 승부처는 누가 뭐래도 중앙입니다. 여기서의 김수영 선수의 선택이 궁금한데 크게 가네요. 역시 좀 타이트합니다. 두고 싶죠. 사실은 흙 입장에서도 이 백돌 전체도 미생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인데 당장의 정수는 그래도 이렇게 밀어서 이 부분에서의 발전성을 키워나가는 게 좀 더 정수에 가깝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격을 좀 멈추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여기 띄워놓고 정리를 하면은 크긴 크네요. 굉장히 많이 났죠. 네. 김수영 선수는 또 공격적인 기풍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백돌을 또 차단을 해놓고 이 과정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도권이 좀 흙 쪽으로 넘어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휘둘러 보는데요. 거기 이은수도 약간 실수죠. 왜냐면 그냥 잇고 흙이 이으면 이 백돌이 잡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사실 백이 여기까지 잇고 이렇게 살리는 것도 선수였기 때문에 당장의 집 차이가 좀 발생해요. 네. 이제 선수들이 대부분 초읽기에 몰릴 타이밍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살피지 못하는 것 같네요. 네. 워낙에 또 지금 현재 이 중앙에서의 행마가 승부처라고 느낄 만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집중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행마를 두고 좀 시간 연장을 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이 아래쪽에 있는 백돌은 공격 대상으로도 볼 수 있나요? 정말 웬만한 상황 아니면 그래도 거의 완승이라고 볼 것 같은데 그 웬만한 상황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죠, 충분히. 이 중앙 백돌들이 공격을 당하다가 흑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곳에 점점 쌓이면은 언젠가는 여기 이렇게 당하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자칫 정말 심하게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부천시가 이 첫 번째 투어에서 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번 5라운드가 또 새로운 투어의 시작이다 보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게 될지 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두 번째 투어가 열리기까지 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기간 동안 또 컨디션 관리를 얼마나 잘 했을지도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보통은 이렇게 투어가 한번 치러질 때마다 그 투어마다의 흐름이 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전에는 한 번의 투어가 진행될 때마다 총 3라운드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계속해서 4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이제 마지막 투어에서 3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투어에는 또 휴번의 결과에 따라서 2판만 남게 되는 팀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두 번째 투어까지는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죠. 아무래도 이 주말에 보통 열리게 되는데 토요일에 2판 그리고 일요일에 2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일요일 마지막 대국을 펼칠 때는 정말 정신력으로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참가한 선수들이 물론 바둑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바둑이 본업이 아닌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평일에는 다 일을 하고 주말에 와서 네 판을 두라고 하면 참 너무 힘들죠.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한창 할 때는 토요일 2번째 판 두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투어를 전날 가는 팀들도 있지만 당일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2번째 판 대국할 때는 모두가 지친 상태에서 대국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중앙에서 백이 이 백도를 타개하는 수순을 가져가고 있는데 흑 입장에서도 여기 찔러 갔다는 것은 당장 역시 끊는 것은 안 되죠. 끊는 것은 안 되지만 여기 들여다보는 것을 기분 좋게 가져가겠다. 일단은 흑이 차단당하면 흑돌이 역으로 엷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자연스럽게 좀 연결고리를 형성해가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백이 여기까지 좀 차단을 시도를 하면서 역습을 가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두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후 이 4점 잡는 것도 남아 있어서 우변 흑돌은 안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 자리는 흑이 지금 찌르고 들여다보는 수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날일자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환을 다 하는 것이 나은가요? 이게 무조건 낫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좀 일단이 있죠. 안 찔려져 있으면 이 흑돌 2점만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찔러 둠으로써 백돌이 이곳이 생겼지만 추후 백이 이런 자리 늘어갈 때 흑이 때리는 게 이 부분의 선수기 때문에 여기 늘어오는 곳은 감안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또 낫고요. 와, 깊게 가네요. 저수는 그래도 김수영 선수가 둔 수 중에 지금 오랜만에 또 실수가 등장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수는 이 정도로 지켜뒀다면 무난했어요. 네. 여기 한 3집 반 정도 우세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지금 저수가 왜 실수냐면 백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순간 이 한 점은 고스란히 잡히면서 중앙돌이 상당히 두텁게 차단이 되는 모습이죠. 이 한 수가
전혀 어떤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흙의 약점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초읽기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리드를 잡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상대를 좀 몰아붙이고자 강수가 등장한 것 같은데 지금 이수는 좀 오버페이스였습니다. 두 점을 끊을 때 버리겠다는 생각은 아닐까요? 버리는 것도 물론 염두를 해둘 수는 있는데 그 수를 찾지 못했네요. 버리는 거는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자체로 워낙 요석이기도 하고 여전히 연결하는 게 남아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죠. 네. 어차피 공격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초읽기 속에서의 변수죠. 네. 백이 받아두니까 이제 흑도 다시 한번 약점을 보강할 시간이 생겼네요. 지금 이 자리 놓이니까 절묘하게 이 흑돌 두 점이 살아있죠. 끊어도 나가서 아래로 단수 치면 나가는 순간 이 백돌이 축으로 잡혀 있고 반대로 단수 쳐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서 앞서 김수영 선수가 중앙 쪽에서 좀 시원하게 계속 몰아갔는데 결국 공격이 잘 되는 돌은 아니었네요. 네.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치고 집으로 이득 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나 지금 흑돌이 이곳에 있는 것은 여전히 이 방면이 좀 10개 남아 있거든요. 여기를 좀 튼튼하게 한 수를 보강을 해두는 게 가장 간결하고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수경 선수가 반격을 준비합니다. 충분히 또 가능한 반격이고요. 진짜 중앙의 백돌은 흑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백이 흑을 공격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제 서수경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 당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으로 좀 역습을 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고 이럴 거였다면 정말 앞서 보여주신 참고도대로 좌변의 집이라도 좀 지켜둘 걸 그랬어요. 그렇죠. 김수영 선수도 중앙 쪽에서 뭔가 흐름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KBF 바둑리그가 30분에 30초 초읽기로 대국을 하기 때문에 이 중반부터는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정말 정신없는 초읽기 속에서 대국을 임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수읽기와 동시에 형세 판단도 해야 돼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죠. 뭐 LG배만 보더라도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40초 초읽기에 몰리면 바둑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제한 시간에 많이 줬다가 40초 초읽기로 두라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죠. 기사들은 30초 초읽기로 대국할 일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오픈전 같은 지방에서의 시합이 열리면 오히려 그 초읽기에 있어서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조금 더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네. 초읽기 방식과 또 대국 환경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더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이죠. 박경근 해설위원도 그런 아마추어 선수들과 함께하는 오픈전에 참가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은데 나가서 잘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그 분위기에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느껴서 그것도 확실히 경험이 말을 한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매번. 이 한 곳에서 정말 많은 대국이 치러지기 때문에 나중 되면 초읽기 소리도 겹쳐서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뭔가 이 아마추어 선수들은 조금 더 야생에 놓여진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거기 끊어간 수는 조금 아쉬운데요.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우변의 흑돌이 걱정될 수는 있지만 여기만 막으면 언제든지 완승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길 끊기보다는 돌의 방향 자체가 이런 곳으로 향해 있는 게
이 백도를 압박함과 동시에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느껴지죠. 이 한 점이 갖고 있는 값어치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수는 형세가 오히려 백쪽으로 역전된 상황에서 등장한 다소 느슨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지만 지금은 느슨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거기 저친수는 사실 이런 거 타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추후에 간다든지 하는 게 이 귀의 흑돌 사활 압박할 때는 훨씬 더 이득일 수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런 자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상당히 좀 불쾌해지죠. 이거 네. 오는 것 하나만으로. 근데 물론 서수경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바둑이 점점 다시 또 잘 풀리고 있으니까 이 받으면은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다 교환을 할 생각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역시나 마음이 풀어져서는 안 돼요. 차이가 크게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백이 교환을 해두니까 오히려 흑의 사활은 조금 더 확실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네. 편해졌죠, 많이. 이런 것만 봐도 내가 편한 수는 상대한테도 좀 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쉽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반집 승부를 가리킵니다. 결국은 끝내기 승부가 되나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 일단 그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던 자리고 백이 선수를 뽑고 어디로 갈지도 좀 고민이 되죠. 지금 좌변 한 칸 뛰는 자리가 역시 뭐 집으로도 크지만 두터운 자리라고도 느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수영 선수는 이번 시즌 전국체전도 울산팀에 속해서 출전을 했는데요. 이 울산팀이 전국체전 전에 좀 훈련 겸 단합 대회 같은 거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연출은 아니겠죠?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울산팀 감독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좀 네. 질투가 느껴져서 농담 좀 해봤습니다. 한 숙소에서 여럿이서 대국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더라고요. 어느 곳을 이렇게 좀 분위기 전환차, 기분 전환차 가서 또 공기 좋은 곳에서 바둑 두면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여기를 백이 그냥 한 칸 뜨자 또 약간이나마 흑의 그래프가 올라간 이유가 네. 지금 백이 이런 자리를 교환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두면은 백의 이 공간에서 흑이 안형을 파워하기가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단수를 치면은 흑이 나중에 이 자리를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늘어서 두는 순간 백이 또 패로 버티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흑이 이런 자리를 선수를 한다면 안형이 또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러네요. 생각보다는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역시 이 우하 쪽일 때 백대마와 이 중앙 쪽 백대마의 이 생사 자체가 아주 완생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백이 조금은 신경이 쓰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형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 갈 때도 느낌이 많이 다르겠는데요. 네, 다른데 지금 이 자리 물론 실전에는 두고 싶은 자리인데 네. 급한 자리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 두기보다는 이런 자리 먼저 찝어보고 백한테 이 4점 살릴지 도망갈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그냥 공격 가서는 언제든지 백이 단수 치고 웅크려버리면 살기 때문에 먼저 응수타진을 하는 거죠.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고민이 돼요. 아, 그런데 저런 자리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김수영 선수가 향한 자리는 딱 눈에 들어오는 자리였는데요. 젖혀서 선수를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저 친수는 그냥 한 칸 뛰거나 하는 것보다 이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받아주겠죠.
이 자리도 백이 해두는 것과 안 해두는 것의 차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간에 좀 빨리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백의 안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바깥쪽 활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서수경 선수는 아낌없이 교환을 다 합니다. 네. 지금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결국은 좀 돌아올 만한 상황이었는데 백이 이곳 건드리는 것과 흑도 이곳 놓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계속 좀 변동이 있죠. 두 선수가 체감할 만한 움직임은 아니었네요. 흑이 그렇다고 먼저 선수하는 게 또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네. 좀 어려운 장면이고요. 이제 조금씩 바둑이 좀 정리가 되어 갑니다. 형세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자체로도 바둑이 좀 어렵게 짜였는데 시간도 촉박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변부터 이어진 흑의 돌들은 박경근 해설위원이 형세 판단하신다면 몇 집이라고 세실 건가요? 최소 6집 정도는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 이 장면에서 흑이 여기 잡는 것과 또 막는 게 있기 때문에 6집이 보면은 제가 흑 입장이면 그 정도 보는 건데 뭐 냉정하게 보면은 약간 보수적으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흑이 6집은 더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저런 자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도 형세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특히나 지금은 상당히 미세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형세 판단 그리고 정확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던 이 곳을 서수경 선수가 찾아냈기 때문에 백이 다시 한번 좀 근소하게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바둑이 이렇게 정신없다가 갑자기 정리되고 미세해지면 더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중앙 쪽에서는 감각적으로 또 수읽기에 의존해서 진행을 했을 텐데 이제는 계산 부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끝내기만 놓고 보면 이 좌 부근도 크고요. 그리고 좌상 쪽도 큰데 일단 역시 계속해서 좀 염두해야 될 게 백 입장에서는 흑한테 이 찝힘 당하는 순간 중앙이 못 살아있고 4점 잡히는 게 생겨서 이 중앙 부근이 엷어요. 전체적으로. 이 엷음을 한번 좀 보살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 찝는 자리가 흑의 두터움도 좀 얘기를 해주는 자리군요. 거기 늘어간 수는 물론 집으로 결국 작은 자리는 아닌데 이 수가 놓였다고 해서 이 흑돌에 대한 사활을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흑은 여기 잡으면 언제든지 거의 완성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늘어서 흑이 찝어가기가 더 수월해졌죠. 그러게요. 지금은 딱 타이밍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참 저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중앙은 사실 확실한 자리들은 아니고 우변에 늘어간 자리는 확실한 집이 되는 자리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좋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으로 좀 버틴 느낌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흑이 여길 잡고 이런 곳에 돌을 놓으면은 못 살아있죠. 백대마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흑이 역으로 이런 자리를 선수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백돌 당장 잡으러 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엷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끊는 것만 생겨도 상당한 부수입이죠.
이런 부분을 또 김수영 선수가 놓칠 리가 없는데요. 잘 찾아냅니다. 백이 여기까지 잇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잇는 순간 흑이 이 부근이 다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선수가 이곳으로 선수인지 이곳으로 선수인지도 의문일 정도로 다 상당히 위협적인 자리입니다. 확실히 이 중앙 쪽에 찝는 자리 하나를 당하고 나니까 백이 전체적으로 너무 엷어 보입니다. 분위기가 다시 달라진 것 같은데요. 네, 주도권이 확실히 넘어갔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단순 끝내기 승부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 오구를 하나 치는 이수를 찾아내서 네. 백이 부분적으로는 거의 완성의 형태를 띠게 됐네요. 단수 치면 그냥 끊어도 깔끔하게 살아있고 있더라도 네. 여기 먹여치는 한 방이 때리면은 여기를 웅크려서 이제 백돌이 잡히는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백도 여기를 단수 치는 타이밍이 나오죠. 형태가 재밌습니다. 그럼 백은 지금 살아 있다는 거죠? 네, 중앙을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잇고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 쉽지 않은 느낌이죠. 이거 한 방 당한 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좀 아픕니다. 이제 이 바둑은 김수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정리하느냐가 승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집 차이는 상당히 미세한데요. 네, 미세한 차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중앙을 지켜주는 방향인데 이수도 지금 서수경 선수가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은 느껴집니다. 정수는 그래도 좀 더 확실한 간격으로 지켜두는 게 정수였는데 이런 수에 대한 다 심리가 흑이 여기 끊어올 때 최대한 이곳에서 흑집이 많이 나지 않게 좀 방해를 하고 싶어서 한 발이라도 더 가는 거죠. 양쪽의 연결을 좀 보고 있는 한 수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엷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거의 선수성이죠, 사실은. 백이 손을 빼면 흑이 한 칸 뛰는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 파고드는 수도 있어요. 차단이 받으면 안 되나요? 젖히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여기가 자충이어서 지금 백이 또 돌파를 당하고 말죠. 그러네요. 서수경 선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두었습니다. 젖혀 있는 데까지는 김수영 선수도 다 결행을 하겠네요. 네. 두는 게 교환을 해 놓는 게 좀 깔끔해 보이죠, 흑 입장에선. 네. 백 입장에서는 사실 받는 게 정수로도 느껴지는데 지금 이런 자리를 먼저 이어서 이 흑돌 사활도 좀 압박을 하면서 집으로 깨지더라도 좀 두터운 면에서 좀 변수를 만드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었는데 역시 쉽지 않은 판단이에요. 그리고 흑이 이런 거 하면 백이 여길 둬서 이교환이 또 생기면은 이 귀에 또 집을 깨는 게 또 다시 한번 생기죠. 귀의 사활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고 붙이고 두면은 젖히고 내려서는 것은 흔히 말하는 만연패가 발생을 하는데 상용 맥점으로 흑이 이렇게 배 붙이는 수가 좋은 맥점이죠. 이렇게 두면은 나올 때 늘어서 빅으로 살 수 있고 반대로 단수를 치면은 키워서 버린 이후에 여길 때려내면은 백이 건너가는 것은 단수로 잡히고 단수를 쳐도 차단을 해서 두면은 또 백돌이 잡히죠. 네. 사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빅이라면 집으로 많이 손해를 보겠네요. 그렇죠. 백이 선수로 또 빅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수경 선수가 이 30초 안에 이 자리를 받지 않고 버텨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김수영 선수는 이제 우세를 좀 장악을 했습니다. 거기 붙인 수는
형세도 확실하게 보고 있고 이 상황 자체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백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잡으면은 지금 중앙 백대마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김수영 선수는 좀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반발을 했네요. 서수경 선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를 둔 게 가능해서 뒀다기보다는 더 이상 물러나면은 승부가 어차피 안 된다고 보고 승부수를 던진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다 정리되고 나면 더 이상 변화를 시도할 만한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사실 여기 붙였을 때도 정수는 이 두 점 쪽 이으라고 네. 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기는 너무 어렵죠. 한 점을 잡고 나니까 이제는 그래프가 확 기울어지네요. 저 정도 수치는 지금 잡힐 위험이 커졌다는 네. 것을 의미하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겠네요. 결국은 백이 전체적으로 너무 엷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여기서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결정타는 여길 붙이고 여길 붙이는 수가 있는데 너무 화려한데요. 그렇죠. 사실 흔히 등장하는 행마가 아닙니다. 백이 이렇게 받으면 물론 차단은 안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다시 차단을 하면 결국 이 백돌이 살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3, 4 교환만으로 이미 안형을 없앤 효과가 있네요. 네.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네요. 네. 아예 안 들어오는 자리죠. 김수영 선수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그래도 이 자리는 눈에는 좀 들어오는 자리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는 좀 무난하게 느껴지는데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의 수죠. 사실 들여다보는 이 수가 이곳에서 향하는 게 약간 더 정확한 방향이었다고 하고 이렇게 돼서 백이 막으면 다 나가 끊어버리면 되죠, 사실. 근데 지금 이 방향에서 왔을 때는 백이 따라 막아 버리면 늘 때 이제는 백이 여길 막아가서 차단은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물론 이렇게 백이 막아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흑이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백이 훨씬 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지금 김수영 선수가 꼭 잡아야 승리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아래쪽에 102점을 좀 깔끔하게 잡아내기만 해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서수경 선수도 계속해서 버텨봅니다. 결국은 이 중앙에 두 텀을 내어준 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네요. 그렇죠. 여기 는수로 인해서 흐름을 확실히 좀 내어준 감이 있어요. 그 찌핀 자리 하나 당한 게 컸던 거죠. 그렇죠. 김수영 선수가 역시 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승부를 오랫동안 많이 해온 선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지를 직감적으로 빨리 알아채는 것 같아요. 네. 승부 감각이 뛰어나죠. 아무래도 최근에는 대회도 많이 출전 못하고 실전 감각이 약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확실히 그 기량이 어디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흑이 여기 한 칸 뛰는 게 확실한 결정타예요. 물론 백이 이수로 한 번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있고 이렇게 이으면은 패로 버틸 수 있는데 이게 흑이 패를 들어가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야말로 꽃놀이 패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백이 좀 승부를 지속해 나가기 어렵죠.
김수영 선수의 남편인 송홍석 선수도 정말 상당한 아마 강자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김수영 선수가 대회 나갈 때마다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시합을 나가기보다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로 더 많이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한 칸 뛰는 곳을 생략하고 그냥 이겼는데 네. 여기서는 백이 호구 치는 방향이 반대로 갔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왜 실수냐면, 지금 부분적으로 흑이 여기 찝히는 곳이 오면 이 백돌이 사활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백은 이곳보다는 이곳에 있었다면 좀 더 연결하는 자세가 달리 가져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곳은 별로 영양가가 없는 곳에 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의미가 없는 자리에 돌이 놓였습니다. 이미 상황이 좀 힘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서수경 선수도 좀 수를 정교하게 보기보다는 지금은 좀 많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수순을 두고는 있는데 이 수읽기를 한다기보다는 이전의 수순들을 좀 후회하는 시간을 갖고는 하죠. 네. 또 초반이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서수경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겠습니다. 김수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정규리그 두 판의 대국을 소화했는데 두 판 모두 승점 없이 물러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시즌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입니다. 컨디션을 확실히 끌어올렸죠. 근데 아이를 낳고 이렇게 바로 회복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겠죠. 사실 제가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서. 뭐 저는 경험했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통 프로기사들을 봐도 뭐 직접 애를 낳은 것이 아니어도 남편들도 아이가 태어나고 한 얼마 동안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서 시합에 좀 지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남편의 역할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짐작해 보더라도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김수영 선수는 본인이 직접 아이를 낳으면서 몸의 변화도 많았을 거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초반에는 조금 쉽지 않게 풀리기는 했는데 이 중반 승부처부터 집중력이 상당히 놀라웠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부터 우리가 알던 그 김수영 선수의 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부천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승을 기록하고 있던 이 서수경 선수의 흐름이 끊긴다는 게 약간은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연승이라는 것은 사실 그 흐름 자체를 최대한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쓸 텐데,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연승을 하다가도 그 흐름이 단 한 판으로 끊기게 되면은 또 순식간에 연패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흑이 이 부분을 두긴 했는데 이것도 여길 찝어버리는 순간 이 백돌이 살 방법이 없죠. 네. 지금은 승부가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 우하 쪽 백대마 혹은 이 중앙 쪽 백대마 동시에 양쪽을 다 타개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서수경 선수도 부분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은 자리인데 흔들어 보네요. 네. 김수영 선수가 확실히 기회를 딱 잡고 나니까 완벽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가장 깔끔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조심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근데 여기 이은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이 한 수로 백돌이 살 수가 없어요. 가장 깔끔한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서수경 선수가 이제 더 이상 해볼 만한 자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그에서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팀 내 에이스 역할을 해주던 선수가 약간 불안해지면 다른 선수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팀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좀 잘 다잡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아 쪽 백돌도 못 살아있는 상황에서 중앙 쪽 백돌이 자체적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상당히 미세한 끝내기 승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대마가 잡히면서 종료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보면 김수영 선수가 판을 좀 두텁게 운영하다가 힘을 낼 줄 아는 선수 같아요. 네. 참 중요한 능력인데 역시 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롱런하는 선수인 것 같고요. 서수경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에 치러졌던 입단대회에서 4강까지 올랐는데요. 그때 당시에 입단했던 선수들이 이정은, 이나연 자매 그리고 백여정 선수였습니다. 서수경 선수도 하루빨리 좀 더 큰 무대에서 뛰고 싶겠죠. 네. 세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여자 바둑 리그에서 또 모습을 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수경 선수도 그런 모습을 또 어느 정도는 동경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단단하게 다 지켜두네요. 아직까지 베개의 사활이 중앙도 잡혀있고 이 아래쪽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래쪽 백돌까지는 욕심부리지 않겠죠. 네. 좌변 쪽 백돌 네. 잡아둔다면 자연스럽게 중앙 백대마를 잡으면서 바둑은 그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승기를 잡았을 때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2점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결국은 김수영 선수가 대마를 잡았습니다. 서수경 선수도 이제 더 이상 수순을 이어나가지는 못했고요. 대국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김수영 선수와 서수경 선수의 KBF 바둑리그 5라운드였는데요. 이 대국에서는 김수영 선수가 흑으로 불계승을 거둡니다. 두 선수가 현재 좀 복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사활에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그 호구 치는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 얘기를 좀 해보네요. 네. 서수경 선수가 땀도 많이 흘리고 네. 열이 많이 올랐네요. 이 대마가 몰리면 더울 수밖에 없어요. 네. 초반 출발이 상당히 좋았던 서수경 선수인데요. 결국 중반전 김수영 선수가 힘을 내면서 대마를 잡았습니다. 네, 조금 초반에 나빴던 것 같은데 중반에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승리한 것 같고요. 4승인지는 사실 모르고 뒀고요. 알았다면 조금 더 신경 쓰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승왕 선수를 이겨서 기쁘고요. 제가 다승왕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임신 중이라서 출전을 못했고요. 올해는 아기랑 같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응원 와서 좋은 기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늘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제가 좀 긴장하거나 하면 풀어주는 말들을 잘 해주곤 합니다. 딱히 정해놓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다 강한 선수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팀이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2연패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영 선수를 인터뷰로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또 다승왕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역시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느껴지고요. 김수영 선수가 컨디션을 또 많이 끌어올리면서 기존에 강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시즌 또 성적 기대가 큽니다. 네, 이렇게 울산팀의 김수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월드 울산팀과 부천시의 대결. 4대1로 울산팀이 승리를 거뒀군요. 예상외로 좀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는데 역시 여자 선수 간의 대결, 중요한 대결을 김수영 선수가 잡아냈고 다른 또 백운기, 김용환, 류인수 이 세 선수가 힘을 내줬어요. 네, 부천시에서는 연승을 달리고 있던 선수들의 패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자, 5라운드 팀 결과가 나왔는데요. 울산팀이 부천시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뒀고요. 부산팀이 경기도팀에게 5대0 승리, 인천 SRC팜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부안붉은놀이 충청북도에게 5대0, 전라남도가 한국바둑중고등학교에게 4대1. 이번 라운드에서 스코어가 많이들 벌어졌습니다. 자, 5라운드에서 울산팀이 부천시의 연승을 잡으면서 이제는 더욱 알 수가 없어졌네요. 네, 부천시, 넥스트월드 울산, 부안 붉은노을이 4승 1패로 똑같은데 전라남도 팀이 한 라운드 쉬었지만 4승 전승 가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광역시 에몬스 가구는 다시 한번 패점이 쌓이면서 현재 승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5라운드까지의 남자 개인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팀의 백운기 선수가 현재 오전 전승을 기록 중이네요. 백운기 선수 또한 이 개인 다승왕을 기록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다시 한번 또 다승왕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자 개인 순위인데요. 현재 전승자는 유일하게 한유정 선수가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다승 중에 한유정 선수가 이 전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번 시즌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 5라운드 팀 결과를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 3대1 승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네요. 네, 이 상위권 팀 간의 격돌도 많았는데 이런 또 대형 스코어가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투어의 첫 라운드인 5라운드를 오늘 보내드렸는데요. 저희는 6라운드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근 해설위원, 캐스터 김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